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커서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더 많이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서를 쓰든 비주얼 스튜디오를 코드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접하시면 이걸 내 옵시디언 볼트를 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제텔 카스텐을 진행하는 플리팅 노트, 임시 메모, 그리고 문헌 메모, 연구 메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롤리핑 라운지는 내가 실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파라는 세컨드 브레인이나 이런 개인지식 관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처음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텔카스테는 글쓰기를,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글쓰기를 지향하는 메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연구 메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들은 제가 기존에 했던 그 연구 메모는 딴데 보관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다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겁니다. 좀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인덱스라는 건 나중에 내가 연구 메모를 작성하면 이것들이 다 지금 하나의 메모거든요. 실제로 옵시디언에 가서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봤던 노트 구조랑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인덱스, 방금 봤던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그것들이 지금 다 연구 메모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 실제 연구 메모가 작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연구 메모는 이렇게 프로퍼티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날짜나 태그, 본문에서 이런 원문 출처를 관리하고, 생각을 이렇게 AI가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아, 중간에 이걸 제가 뭔가 있어서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연구 메모를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부 연결, 외부 연결은 카테고리 내의 연결이 내부 연결이고 횡단 연결은 밖에 있는 카테고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식 간의 연결이 이런 식으로 제텔카스텐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이걸 다 에이전트가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주제를 타고 다니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자료를 준비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들가스테는 이런 식으로 연구 메모를 만들고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인덱스들이 여기에 있는 연구 메모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내가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떤 메모를 갖고 있는지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연구 메모 인덱스가 있고 이렇게 특정 어떤 그 헤더, 옵시디언의 헤더가 있잖아요. 이것들로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봐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2번이 안 나오는 이유는, 2, 3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 대분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록색 선이 보이시나요? 아, 이거 얘기하신 거죠. 잠시만요. 네, 딴 분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지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좀 확대해 드릴게요. 최대 확대됐네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잔디 심기라고 깃허브에 이 내용, 예, 커밋을 얼마나 했는지 하면 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잔디 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 메모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메모를 입력하면 어디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메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메모 형식으로 빠르게 메모를 남길 수 있게 쓸 수 있는 거고 구글 로그인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 메모를 생성하면 이렇게 연구 메모 형식으로 처음부터 나오고 여기에 내가 적었다가 나중에 옵시디언으로 넘겨서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API도 있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메모를 저쪽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작성한 메모들을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옵시디언을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ZK 머신이 이 사이트의 이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API로 이 시스템에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내가 하는 일을 정의해놓고 그걸 대신 수행해주는 저의 유능한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을 시켜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7개 메모가 있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쉽게 커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메모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모랑 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말로 할 때도 있고 그냥 타이핑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저기에 추가를 하셔서 말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말로 한 거는 이런 리미트리스라는 그 아까 멈췄다는 그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가져오는 로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모를 쉽게 가져올 수가 있고 API를 안 쓰셔도 이렇게 만약에 이건 제가 연구 메모 양식에 맞춰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오면 어차피 또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겁니다. 제가 타이핑을 해드릴게요. 얘가 도는 동안. 그리고 얘가 돌아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이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정의해서 하나씩 자기가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져오고 나면 이제 로컬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쪽 사이트에서는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클로드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클로드 코드 API를 쓰시는 게 아니라 클로드를 구독하시면 거기 구독 사용량 안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초기 입력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옵시디언에 항상 접근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옵시디언에서 된다고 하면 바로 이 플리팅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이런 ZK 머신 이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일단 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고 나서 챗GPT에는 GPT 코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GPT 이게 있어요. 그러면 코덱스인데 제 에이전트는 일단 클로드 코드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졌습니다. 로컬 컴퓨팅 파워가 없어도 뭐 GitHub에서 돌리시면 돌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는 없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동만 하시면 괜찮아요. GPU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GPU나 이런 건 없으셔도 됩니다. 네, 에이전트는 여기에 제가 클로드 여기 커맨드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ZK 머신이라는 에이전트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로직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PI에서는 삭제를 했으니까 여기에 가면 메모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도 가져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클로드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따로 그 클로드 구독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안내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음, 예주님이 질문 주신 부분은 제가 쓰기에는 클로드 코드가 제일 괜찮았어요. 뭐 제미나이나 GPT 코덱스도 이렇게 붙여서 쓸 수는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쓸 수는 있는데
저는 클로드 코드가 가장 사용성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하는 개발자분들이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또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API 키 발급받아서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체험을 해보시다가 괜찮다 하면 클로드를 구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 봤던 필터링을 에이전트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7개 메모가 있었는데 지금 각각 영역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걸 좀 느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어떤 점수가 3.5점 이상이면 패스가 뜨거든요. 예, 사용 모델은 맥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토매티컬리 어셉트를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패스가 뜬 메모들은 이제 진행이 돼요. 제가 원래 사실은 좀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릴 게 잠깐 남아있긴 했거든요. 네, 미리 넘어와서 보여드린 거라서 일단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원래 한 30분 걸리는 연구 메모 작성을 5분 안에 끊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이거는 7개를 돌렸으니까 지금 몇 분 됐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 메모를 하나씩 작성을 해줍니다. 아직 라이트를 직접 하진 않은 것 같고 아직 작업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동안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 약간 설명을 드려보면 조금만 이따 와서 볼게요. 오프스 4.5입니다. API 발급 안 받고 클로드 구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API 발급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다고 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30분짜리를 5분 안에 끊는 거고 임시 메모, 문헌 메모 읽어서 연구 메모 양식 작성하고 인덱스 배치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피로를 해소해 드릴 거고 자연어 명령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이전트는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직원이라서 내 로컬 파일 어디에든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프로만 구독을 하셔도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뭐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냥 일단 GPT 구독하고 있는데 그걸로 맛보고 싶다 하면 GPT 코덱스를 까셔서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되고 코딩 지식이 필요 없고 자연어로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의 장점은 로컬 파일에 접근 가능하고 파일 첨부, 붙여넣기, 막 GPT 거기에 안 하셔도 됩니다. 클로드에 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또 마크다운으로 저장하면 내가 또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별 개별 규칙 적용 가능해서 내가 하는 과업의 어떤 단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르게 설정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킹 오브 생크님이 말씀하신 그에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 메모에서 연구 메모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이게 탈락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아시던 파라로 분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폴더 생성까지 됩니다. 뭐 이미 있는 폴더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하는 거 보셨고, 기존 연구 메모랑 연결점을 찾는 거, 그다음에 최종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배치 결정하는 것까지 볼 겁니다. 이제 결과를 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노트를 실제로 만들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배치를 할지까지도 이런 로직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패스되고 여기에 만들었으면 더 이상 메모는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라 폴더스 폴 페일 메모스 그러니까 페일이 뜬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같은 메모들을 이제 파라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이걸 원하는 것들을 이어서 수행하려면 한 번에 커맨드에 짜놓는 게 편합니다. 카테고리는 AI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짜는 것도 클로드 코드랑 진행을 했습니다. 토큰 소비는 기존에 있는 메모들을 그냥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좀 컨버팅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음성 전사한 걸 그대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문어 메모 엄청 긴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토큰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데 최근에 뭐 저는 맥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엄청 부족함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프로로 썼을 때도 그냥 좀 리미트 차면 좀 기다리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뭐 사용하는 데는 뭐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프로를 한다고 해도. 저는 200달러는 아니고 100달러짜리 씁니다. 200달러는 거의 전업 프로그래머 해야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파라 분류까지 했는데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실제 메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메모로 가보면 이게 실제 작성한 메모거든요. 그러면 이 템플릿은 제가 전에 제공해 드렸던 거랑은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넣어주고,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이게 제가 실제로 작성한 메모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연구 메모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연구 메모 본문의 작성 원칙은 한 문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정도 하나의 완전한 문단을 만드는 게 제텔카스텐 메모 본문을 채우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문 출처 기재하고 내 생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ZK 머신에 넣는 메모들은 대부분 내가 그냥 생각이 나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고 나중에 애들을 또 옵시디언에서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질문은 뭐 내가 할 수도 있지만 AI가 질문을 해주면 내가 여기에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천 주제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작성한 메모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추천해줘요. 린 스타트업이나 원싱은 들어본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한글에 나와 있는 원제가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찾아보면 뭐 찾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결은 이제 제텔카스텐의 본질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메모를 OB20A라는 OB 생산성이라는 카테고리에 20번째 메모에 분기하는 메모로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결의 이유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전까지 걱정을 하는 건 상상에 불과하고 그 한 걸음이 실행하는 게 성장을 만든다인데 계획은 동작이고 실행만이 결과를 만든다.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메모를 보면 여기 OB20AB잖아요. 그럼 이걸 인덱스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모에 분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살짝 그러니까 비껴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두 칸 들어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OB20A라는 메모에 그 하단을 이게 좀 더 보충하거나 상세 설명하는 메모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넷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음, 글도 뭐 소넷이랑 그래도 오프스가 머리는 좋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예, 조금 더 판단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1A, 5B 같은 카테고리 로직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인덱스에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카테고리 제목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는 맞으면 이제 연결시킬 메모를 그 뒤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옵시디언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제가 단축키를 설정 안 해놔서.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이런 연결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에이전트가 다 구축한 연결망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할 일, 인덱스 메모에 가장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덱스는 빼고 본다고 하면 인덱스 빼고도 이런 지식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박스도 기존에 제가 레거시,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걸 갖고 와서 이런 거예요. 지금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메모 연결은 노트 제목과 본문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카테고리를 인덱스에서 찾아가서 그 인덱스에 있는 메모 중에서 어디에 붙으면 좋을지, 이게 이어지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경용님은 코칭 들으셨으니까, 네. 분기되면 이렇게 소문자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는 실제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찾아보면 파일 탐색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깃허브 개발자분들, 그리고 바이브 코딩 하신 분도 아실 건데, 파일의 버전을 관리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진 않고, 클로드 코드에서 하고, 이거는 저도 뭐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클로드 설치하시려면 여기 익스텐션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닫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옵시디언에 있는 파일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실제 에디터고, 원래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보시려면 이 여기에 있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터미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로드를 요즘에 여기에선 안 써요. 그래서 클로드 터미널 대신에 이 확장 프로그램, 여기서 아까 알려드린, 여기서 이거 보면 클로드 이게 뜨잖아요. 저는 실행 중이니까 따로 이건 하지 않고 얘를 쓰시면 나중에 여기에서 실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구독 중이시면 로그인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클릭하면 크롬이나 이런 브라우저로 한번 갑니다. 거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한글 파일은 제가 한의사분들 코칭을 해보니까 한글로 진짜 많이 갖고 계시던데, 한글은 그래도 PDF로 넘겨서 마크다운 파일로 전환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글 파일은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약간의 제한점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할 일 관리는 저는 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투두나 이런 것도 내가 하는 일을 여기 넣어 놓을 수는 있거든요. 한 일, 이런 것들, 할 일. 근데 할 일 관리는 따로 합니다. 그냥 아날로그 메모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다른 할 일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에버노트는 조금 힘듭니다. 네. 박민성 님이 한글 파싱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파이썬 기반으로 한글 파일을 뭐 마크다운으로 바꾸든지 그런 거라고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오토로 했잖아요. 사실은 ask before 이걸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파라분류도 한번 볼게요. 브랭딘도 순서가 있다라는 파일은 지금 이 리소스라는 내가 유용한 자원이나 나중에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딩 해갖고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브랜딩이라는 이 폴더를 직접 만들었어요. 얘가 첫 번째 메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퍼티는 알아서 넣어주고 아까 했던 메모들을 그냥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는 따로 가공을 하진 않아요. 폴더 번호는 이거는 네, 제가 정한 대로 갑니다. 에이전트를 돌리려면 뭐 이거를 맞춰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인덱스가 결국에 니클라스 루만이 했던 작업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지식이 어떤 게 모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갖고 쌓여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게 분기해 나가면서 지식이 깊어지는 거죠. 저도 AI 부분에 메모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바이브 코딩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나누진 않아서
아마 여기 뒷부분에 바이브 코딩이 있긴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입력을 해놓으면 그걸 이렇게 좀 쉽게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테로나 리드와이즈도 API로 달아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에이전트로 돌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만든 연구 메모들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옵시디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백링크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 이 추락이라는 책에 관련된 노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추락이라는 노트를 참조하고 있는 노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조되지 않은 이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링크 연결을 안 해놔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독서 모임에서 했던 책이거든요. JM 쿠시라고 하는. 그리고 인덱스 번호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짠 로직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로직은 간단해요. 이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첫 번째 메모,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메모죠. 그리고 근데 세 번째 메모랑 네 번째 메모 사이에 얘가 더 관련성이 높아서 끼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읽기 모드로 들어가면 이 공백이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두 칸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알파벳이 붙으면 이 메모의 하위 메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 이거 좀 더 살펴보고 와보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보니까 어떠신가요? 연결 품질도 꽤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연결은 연결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 없는,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해당이 돼도 이게 어디에 연결시킬지 모르겠다 하면 맨 뒤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은 따로 없고 그 카테고리 안에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알아서 이거에 맞게 해주니까 엄청난 강력한 에이전트라고 보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것도 에이전트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메모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남은 시연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잠시 좀 다루고 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은 아직 넉넉한 것 같습니다. 니클라스 루마는 안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니클라스 루마는 비서한테 오탈자 잡는 거나 타이핑하는 것만 시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코칭을 여러 기수 진행을 해보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원리나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제텔카스텐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컨셉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혼자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직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수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동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되면 문헌 메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메모, 잠깐만요. 아직 질문이 좀 많으셔서. 인덱스 붕괴도 클로드 지침으로 처리하고 에이전트랑 그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를 통해 특정 기능이나 자동화 능 워크플로우를 호출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안에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메모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배치하고 이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메모가 이제 작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결국 제텔카스테는 생성을 하기 위한 메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을 쓰거나 논문을 만들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뭐 스레드를 하거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입력하고 연결한 내용, 그러니까 앞에서 제텔카스텐까지 진행한 내용이 콘텐츠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주제에 관련된 연구 메모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구조랑 그다음에 첫 문장이 중요하잖아요. 제목도 중요하고 첫 문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저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이번에는 받는 과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콘텐츠 뽑기부터 초안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시간 되면 최대한 질문 주신 것들은 다 해보는 웨비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잘 배치가 됐고, 일단 원래 전 하나씩 확인을 해요. 이렇게 웨비나의 좀 속도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한 거고, 원래 메모 하나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연결했는지. 그리고 클리어 컨버세이션 하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전체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고요. 여기에 뜨시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안에서 이 마켓 익스텐션으로 클로드 코드를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폴 vs 코드 이걸 받아서 설치하시면 이 마크가 뜨거든요. 혹은 안 보이시면 이런 점점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클로드 이게 있어요. 지금 열려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하고 클로드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구독을 해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콘텐츠 아이디어를 생성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콘텐츠 아이디어 이 플래너가 나옵니다.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AI 에이전트 개인지식 관리에 필요한 연구 메모 15개 이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AI 활용이나 제텔카스텐이나 생산성 부분에 메모들이 퍼져 있고 합리적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걸 좀 확대하겠습니다. 잠시 또 칠판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쪽 보시는 게 클로드 코드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지금 알아서 선정을 했어요. 프레임워크는 내 선택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PSP는 그러니까 프로블럼 문제 제기하고 솔루션 제공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마련하는 건데 다른 또 PSP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콘텐츠가 이어지게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한다고 하고 지금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제텔카스텐을 하시던 분도 있으시죠? 그러면 이건 보시기에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저도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이것들을 좀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결국 코딩이나 개발이라는 게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건데 저는 뭐 개인지식 관리를 계속 해왔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좀 기존의 수강생분들이나 다른 구독자분들의 좀 그런 실행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침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내가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걸 알려주고 제대로 하는지 보면서 결국 인간 강화를 하잖아요. 사실 AI 모델도 그런 식으로 RLHF라고 하나요? Reinforced Learning by Human Feedback이라고 RLHF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 지침도 물어보면 됩니다. 예시는 제가 전체는 공유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제가 전에 웨비나에도 시작하실 수 있는 키트는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소화된 버전이지만 실제 작동하는 걸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웨비나 후기 이벤트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채팅방에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방 링크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이게 에이전트가 도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돌려놓고 여러분들이 딴 일을 하시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 두세 개 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뽑아졌고, 지금 시간이랑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 메모가 쓰여졌는지, 이런 AI 활용 부분이나 제텔카스텐, 이런 거 부분, 경량 문명도 있네요. 그래서 아이디어 1번은 조금 이걸 키워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메모를 대신 정리할 수 없는 이유. 제 방향성이랑 달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이것도 사실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는 맥락이 중요한데 그 맥락을 이런 옵시디언 마크다운 파일로 내가 이전에 했던 결과물을 맥락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메모가 AI의 연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4번 이 중에선 가장 유망한 아이디어를 고르시면 돼요. 저는 2번이 일단 끌리긴 합니다. 그러면 6번으로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이에 또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저는 여러 개를 돌립니다. 뭐 저도 개발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세 군데 다 이 창을 딴 데 띄워놓고 예, 열심히 돌렸습니다. 투두는 이거는 뭐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 일을 기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뒤에 할 일도 아마 안내를 해줄 거예요. 실제로 생성된 파일은 아직은 클릭이 안 되는데 좀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거고. 클로드 코드는 따로 MCP 연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컬 파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MCP로 연결하는 거는 내가 서버에 띄워놓고 클로드가 거기에 접속할 수 있게 서버를 띄우는 거고, 이 클로드 코드는 로컬 접근 권한을 바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지침으로 줘서 좀 토큰 소모를 덜 하게 하면 토큰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파일을 찝어준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전체 다 검토해 이런 식으로 폴더 전체 다 살펴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이 까먹겠죠. 근데 제미나이 프로는 이런 에이전트로 좀 구독하기는 서브 에이전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까 6번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걸 해야 되니까 이걸 안내해 줍니다. 똑똑하죠. 그래서 뉴스레터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볼게요. 뉴스레터도 에이전트가 있고 6번 아이디어로 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한번 킹 오브 생크님이 물어보신 거는 노트가 아마 양식이나 배치 원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얘가 에이전트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레거시 원래 쓰던 옵시디언을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에이전트를 돌리면 새롭게 메모가 들어가면서 가공이 되겠죠. 그러면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연결 자체는 아마 더블 브라켓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갖고 와도 연결은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이 수동과 자동의 경계, 반자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AI 시대의 PKM, 개인식 관리의 핵심. 그래서 브랜드 콘텍스트는 제가 먹여놓은 거예요. 제가 제 브랜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타겟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요 및 방향을 설계하고 옵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스토리 중심으로 갈까요? 아니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갈까요? 아니면 통찰, 분석 중심으로 갈까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인 C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섞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C로 가는데 문제 제기는 B를 참고하자. 이런 식으로. PDF는 뭐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뭐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쨌든 파일명 기반으로 하시는 게 토큰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고 파일명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혹은 뭐 읽게 하려면 토큰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훅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훅으로 할지 초반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 부분을 내가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경험형으로 할지 문제 제기형으로 할지 질문형으로 할지 일단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클로드나 GPT에 PDF 던져줘도 읽잖아요. 그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긴 PDF면 토큰을 좀 먹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마크다운으로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니면 PDF를 마크다운으로 바꾸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개요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초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떤 연구 메모를 쓸지도 넣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메모가 가장 정제된 지식이 그 게이트키퍼 문지기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지식들이잖아요. 그 지식들이 들어가면서 개요가 훨씬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자동화라는 측면이 사람이 하던 일을 암묵지를 명시지로 바꿔서 그걸 이게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아시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스레터 초안을 작성하는 거고 조금 긴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아마 이걸 실제로 할 때는 쪼개서 주긴 할 겁니다. MCP 없이 그냥 로컬 파일에 접근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MCP는 그 로컬 레스트 API로 띄워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건 API로 연결하시는 거 맞으시죠? 보통 뭐 GPT API나 제미나이 API 키를 먹여서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거는 구독 중이시라면 그 안에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API는 따로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본문은 이제 다 작성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CTA가 있잖아요. 콜 투 액션이라고 마지막에 이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게 콜 투 액션, 독자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통 B나 C 중에 하는데 B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뭐를 구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런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혹은 PDF를 마크다운으로 바꾸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그 100% 정확하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보시면 PDF도 마크다운 이런 마크잇 다운인가 그런 플러그인도 있거든요. 이런 플러그인 MS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내용인데 이거 참고해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희님 PDF도 마크다운은 업스테이지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도통 알아들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이거는 자연어로 다 진행이 가능하고 에이전트가 있으면 이런 수행을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초안이 뽑아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스를 해볼게요. 스타터 킷에는 이거 전체는 공유하기는 사실 좀 힘든 측면이 있고
일부 기능을 제가 첨부해서 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웹이나 후기 이벤트로 진행 예정이니까 채팅방에 꼭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디어를 만들었던데 이거는 써먹었다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또 쓰려고 하면 그걸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판매 여부는 제가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PDF를 뭐 5페이지씩 추출해서 재미나게 정리해 달라고 하면 네, 된다고 하시네요. 좀 예, 노가다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뉴스레터가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예, 라이트를 안 해서 안 열리고 21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적었고 뭐 저는 조금 더 길게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시디언에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여기 있네. 제가 딴 걸 눌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뉴스레터가 초안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또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좀 휴리스틱으로 아니면 나의 좀 정제된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다듬어주면 됩니다. 태고를 하는 과정이랑 같고 직접 하셔도 되고 또 클로드 코드에 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건 내가 좀 더 지침을 내 스타일에 맞게 주면 나에게 맞게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CTA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에 뭐 인사하고 제가 적는 거 그 정도까지 하면 뉴스레터 발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스레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레드 그리고 방금 적은 뉴스를 이렇게 하면 스레드로 내가 또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OSMU로 원소스 멀티 유지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방금 작성한 뉴스레터를 스레드로 변환한다고 하죠. 스레드 라이터라는 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는 것들은 다 에이전트라고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레드가 진짜 첫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훅을 먼저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3번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3번으로 일단 해볼게요. 네, 보통 개발에 쓰시는데 그냥 이게 로컬 파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마크다운을 읽을 수 있어서 여기에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분들도 처음에 많이 일단 조금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리고 스타일 추천은 훅에 최적화돼서 그럼 이게 내가 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게 좋을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레드는 API를 붙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 발행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엠파렌이나 이런 데 붙여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가지 내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에이전트는. 그러면 D로 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업무 분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게 중첩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듈 형식으로 계속 끌어와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레드, 지금 이어지는 스레드를 작성했고,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엄밀하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먼저 작성하고 보여줬네요. 근데 전 D보다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B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B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저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I랑 대화를 나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 결과물이고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시디언 안에 저장하면서 내가 실제로 발행한 것까지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yes 하고 그럼 스레드라고 뜨죠. 날짜랑 그다음에 쓸 어떤 플랫폼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롤리픽 라운지에 아이디어가 제가 지금 기존까지 뽑아왔던 것들, 그다음에 드래프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방금 뽑았던 최적화 중독의 함정, 방금 만든 스레드 이렇게 뜹니다. 그럼 얘를 나중에 발행하고 밑에는 뭐 URL을 적어 놓는다든지 하고 발행을 했으면 이제 퍼블리시드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그리고 아까 문헌 메모를 아까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체는 안 돌리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앞쪽만 보여드릴게요. 문헌 메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돌려서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로를 복사하는 게 있어요. 카피 패스. 그러면 일단 클리어를 해주고 문헌이 리터러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는 실제로 제가 그 변신이라는 카프카의 소설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하고 메모한 문헌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플러스 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조테로에 올린 것도 그 뭐 옵시디언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API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랑 제가 메모한 것들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안 되는데 옵시디언에 가서 얘 돌아가는 사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조테로 딥링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지금 뭐가 지나갔죠. 여기 조테로 이 부분으로 찾아가요. 지금 21페이지잖아요. 그럼 지금 20페이지. 그리고 밑에 보면 뭐 22페이지 이런 거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이게 약간 페이지가 한 이 페이지 넘어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테로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페이지를 찾아가는 로직으로 해서 마크다운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신은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메모, 하이라이트랑 메모로 내가 어떤 것들을 왜냐하면 아까 연구 메모를 이미 생성해서 이렇게 뜹니다. 제가 폴스라고 하긴 했는데 얘가 알고 있네요. 돌렸는지. 일단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메모에서 그 중에서 통찰이 될 만한 것들, 연구 메모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아까 연구 메모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테로로 저는 북스캔을 해서 읽거든요. 그러면 북스캔에서 OCR 처리된 PDF를 뭐 보통 아이패드에서 읽는데 거기서 읽으면 이제 조테로 웹 라이브러리에 있고 그 웹 라이브러리를 API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클로드 코드랑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존 연구 메모는 다 했지만 6번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라면 익스트랙터라고 해서 통찰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원래 다 작성이 이미 된 거라서 얘가 알고 있네요. 제가 폴스로 원래 돌리면 알긴 하는데 아마 이걸로 안 것 같아요. 그럼 남은 걸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페일이 뜰 것 같긴 합니다. 커맨드로 만든 거고 그리고 스킬 나오기 전에 이걸 만들어서 스킬로 만드는 과정도 나중에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에이전트로 해도 크게 문제는 저는 없더라고요. 스킬로 전환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역할이 사람의 자세와 정체성을 바꾼다. 이게 원래 아버지가 집에서 놀고 계셨는데 그 주인공이 벌레가 되면서 이제 직접 가족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맨날 소파에 널브러져 있다가 이제 도문을 벌러 나가면서 유니폼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자세와 정체성을 바꾼다. 이런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메모로 일단 해볼게요. 퀄리티는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 쌓아온 저의 어떤 좀 더 가치를 느끼는 단어들이라든지 엄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작성하는 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국 내가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이라이트랑 메모를 하는 게 결국 내가 어떤 걸러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 메모가 중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뒷부분을 알아서 좀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거기 제 방향성에서 어긋나는 거를 약간씩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네요. 그래서 100이라고 본다면 제 원래 연구 메모가 100이었으면 얘도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출동해서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 메모 본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옆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는 밑으로 가도 보일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원문도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변신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헌 메모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헌 메모는 통찰이 많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논문이나 책을 읽으시면 하이라이트 메모하는 부분이 뭐 몇백 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중에서 골라내는 과정을 에이전트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은 내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일단 통찰이 될 만한 것들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후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연구 메모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디에 붙일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후보 노트 나열하고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고 나서 어디에 붙일지 이런 로직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 넘버 확정. 밑에 보면 이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조직 문화에 넣으면 되고 태도 부분에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조직 문화를 일단 해줬네요. 조직 문화에도 어울릴 것 같은데 조직 문화 말고 다른 카테고리 없나? 그럼 또 알아서 찾을 겁니다. 조직 문화는 제 느낌에는 막 엄청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소설의 맥락이라는요. 일단 역량 개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네,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방식의 느낌으로 연구 메모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하하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네,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커 재분석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같은 연결이죠. 그리고 이 번개 연결은 횡단 연결이라고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승인을 해서 실제 연구 메모를 만들고 배치하고 파일 생성까지 이제 하는 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HITL, Human in the Loo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사람이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AI는 내가 하기 힘든 일, 전체를 읽는 일, 그리고 제안을 해주는 일을 하고
제가 제시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얘가 제안하면 제가 오케이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이건 아니야. 이걸 다시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메모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 메모는 내용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추천 주제 이런 것들. 뭐 실존주의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네요. 버지니아 울프 내용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덱스 업데이트하고 원본 마킹해서 원본의 마킹은 여기에 아마 연구 메모 어떤 걸 썼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 메모를 만들었고 여기 연구 메모 폴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했죠. 인덱스에. 실제 일시칠에 정체성은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내적 믿음이다. 라고 이제 정체성이랑 관련된 메모를 이렇게 분기하는 방식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노트 통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귀찮으면 그냥 이걸 바꾸시면 돼요. 오토매티컬리로. 플랫 모드는 절대 수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Shift 탭 누르시면 모드가 바뀌어요. 저는 보통 이걸로 하고 뭔가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알아서 해야 될 때는 Edit Automatically로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그래서 배치도 끝났고 여기에 연구 메모 이거 썼다고 변신 문헌 메모에 마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될 거예요. 여기에 됐죠? 그리고 이제 배치 커맨드로 투두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이 정도면 다 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 뒤에 부분은 뭐 따로 저희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게 네, 옵시디언 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커서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든 최근에 나온 안티 그래비티든 뭐든지 ID라고 하죠. 그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로컬에 접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생성 결과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연구 메모에서 나왔거든요. 사례와 스토리로 나만의 개성 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퀄리티 확보, 최종 검토도 내가 결국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 에이전트의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데 두세 시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분에서 20분에 저희가 뉴스레터 초안을 끊었었죠. 그리고 높은 품질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AI가 검증을 해주고 일관된 퀄리티로 뽑아주는 연구 메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을 자동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찾는 과정도 필요한데 AI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합니다. 힘들지가 않잖아요. 피로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딸깍딸깍 결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한번 설정하면 계속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면서 또 생기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도화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것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필수고 휴먼 인 더 루프 이 과정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키고 AI가 수행하고 제안하고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 권리의 주권은 항상 사용자가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루틴은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메모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옵시디언에 쌓인 임시 메모를 선택하시고 이 메모를 연구 메모 형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전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된 연구 메모를 확보하고 연결을 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으시면 그 인덱스의 로직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메모 찾아줘. 이렇게 해서 AI가 찾았으면 거기에 내가 어떤 의견을 추가로 단다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살아있는 지식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식은 연결돼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견우와 직녀같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쌓인 이 메모들 아니면 폴더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파소, 이건 프로블럼, 이게 문제가 심화됐을 때 솔루션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오퍼를 하는 비즈니스 글쓰기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적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백지의 공포 없이 이런 콘텐츠 제작을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단계 모두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뭐 에이전트가 없어도 그냥
클로드 코드든 제미나이든 GPT 코덱스에도 이런 것들을 그 지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단계라도 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시작하시려면 마주하시게 될 장벽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세팅의 늪, 클로드 뭐 가입하거나 이런 거 세팅하거나 API는 발급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런 다른 API랑 붙이는 과정들, 그리고 터미널 명령어나 옵시디언 플러그인 충돌, 이거 하다가 일주일, 뭐 한 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남의 프롬프트를 그대로 쓰면 내 데이터와 안 맞습니다. 내 생각의 결에 맞는 프롬프트 수정, 혼자 하시기엔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지속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걸 웨비나를 듣고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열심히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다가 좀 에너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까지 잡아줄 러닝 메이트가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제로로 만드는 길. 수강생들을 통해 검증된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 코칭 수강생 중 이게 A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칭한 첫 기수 수강생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시고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코칭이 마칠 때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사이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동과 요즘에는 연구 메모 만들 때 수동과 자동을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연구 메모 보면 아까 양식을 그대로 만드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뭐 에이전트랑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로직을 짰으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쓸수록 AI 에이전트 성능이 좋아서 좀 더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것들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에이전트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GPT도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작동하는 원리가 클로드 코드랑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사용성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특강 준비할 때 일주일 걸리셨는데 3시간 만에 끊으셨다고 했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새벽에 빠르게 출근하신답니다. 5시 전에 출근을 하신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한의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지난 기수 때 한의사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분들 코칭하고 나서 이런 후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 책쓰기나 콘텐츠 생성을 하고 싶으셨는데, 뭐 자료도 정리가 안 되고, 한의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 처방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꼭 연구 메모로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로드 코드랑 진행하는 과정을 코칭 안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추천을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는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좀 이따 안내 드릴 부분에 그 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가 분이신데 기존에 롬 리서치 쓰시다가 옵시디언으로 넘어오셨는데 이게 연결은 기존에 해보셨는데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뭔지 몰랐는데 실제로 코칭 과정 통해서 이런 연구 메모 작성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목표치를 상회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십니다. The Knowledge Arc 2.0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AI 코칭 프로그램, 개인지식 관리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그룹 코칭과 그다음에 1대1 개인 코칭이 있습니다. 그룹은 동료분들과 함께 하는 학습의 여정이고 이거는 사실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노트나 AI 도구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께 적합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룹을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기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사용성에 문제가 좀 없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1대1 프리미엄은 뭐 옵시디언을 처음 들어봤다, 제텔 카스텐을 처음 들어봤다 하셔도 제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식관리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1대1로 하기니까 그 코칭 세션마다
앞에 막히는 부분부터 보고 진행을 하거든요. 과제 점검이랑.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게 커리큘럼은 일단 있지만 그 커리큘럼보다 급한 현안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칭의 선택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그룹은 기수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면서 동기부여 받고 싶으신 분이 하시면 되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시간은 제가 7시로 해놨는데 의견이 수렴되고 나면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전에는 9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분이 하시면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개인 코칭은 완전 맞춤 케어가 필요하신 분이 와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가치는 개인화된 니즈. 그러니까 결국 그룹 필라테스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그룹 수업이랑 1대1 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니즈에 맞게 어떤 부분이 아픈지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말씀드렸다시피 후기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옵시디언이라는 게 있네 하고 신청을 하셨는데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랑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룹 코칭은 이 앞에 말씀드렸고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고 이런 같이 들으시니까 아무래도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지 볼 수가 있고 동료 피드백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AI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거고 이게 지금 오늘 시점부터 일주일 동안 전략 상담을 신청하시면 얼리버드 혜택으로 정가는 100만 원인데 70만 원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적합한 분이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1대1 프리미엄 고칭은 누구나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고 8주 동안 이것도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매주 9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기술 지원과 즉석 해결을 먼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AI 시스템 구축이 되고 이건 정가는 200만 원인데 코칭 비용은 150만 원으로 얼리버드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부터 개인화까지 필요하신 분이 해주시면 되고 경험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맞춤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특가는 한정 기간 동안 제공이 되고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자정까지 전략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이걸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상담 링크는 제가 채팅방에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채팅방에 안내 드린 이 전략 상담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전략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 일정은 얼리버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진행을 하셔도 얼리버드 혜택, 그러니까 프로모션 특가랑 그 다음에 다른 혜택들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코칭은 주중에는 저녁에 진행이 되고 주말은 뭐날 시간을 잡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 보시면 되고 수강 혜택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웨비나 끝나고 나서 안내 메일이 나갈 건데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시디언을 처음 세팅하고 어떤 플러그인을 쓸지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과 제텔카스텐을 AI 에이전트가 해줘도 수동으로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나가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8주 과정 중 그리고 케이스 공유 라이브 세션이라고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분들 모두가 모여서 자신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걸 코칭 세션과 별도로 가집니다. 그래서 월 2회 총 4회 진행이 되고 코칭 한 2, 3주 차 주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코칭을 수강하시면 코칭 졸업생들과 함께 뭔가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참여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룹도 전략 상담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혹시 바로 나는 결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개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단독 혜택으로 이런 그룹 코호트로 참여하시는 분은 이 8주차 세션과 별개로 1대1 멘토링 1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코칭 과정 안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코칭 커리큘럼 외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하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1대1 프리미엄은 2회 90분 제공이 됩니다. 총 10회, 이건 9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마스터 클래스는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이런 AI 베스트 케이스 활용 사례나 AI로 할 일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1대1 프리미엄은 이 그룹 코트 혜택과 더불어서 나의 지식으로 책 쓰기 하는 이런 특강이랑 그다음에 콘텐츠 수익화하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 이 영상 매뉴얼과 가이드북은 공통 혜택입니다. 무엇을 들으시든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얼리버드 가격은 지금 안내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정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기간이 아닐 때 등록하신 분들은 정가로 등록을 하십니다. 1대1 프리미엄은 이 모든 혜택을 포함합니다. 근데 멘토링은 2회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클래스 주제는 약간 바뀔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제 그 개인 톡은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공개해드리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런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랑 전략 상담하고 설문하고 그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셔야 될지 개인적인 내용, 그룹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코칭 로드맵이랑 현재 시스템 점검 통해서 앞으로 시스템 세팅하는 부분이랑 PKM 핵심 원리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페이지 2에서 실제 개인직 관리 프레임워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축적하고 연결하고 생산하는 시스템, 아까 에이전트를 보여드렸던 그런 실제 이론적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뒤쪽도 잘 수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텔카스텐 원칙에 따라서 수집하고 축적하는 부분, 임시 메모, 문헌 메모,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트가 제텔카스텐 메모를 작성하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파라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 메모가 안 된 메모들을 또 분류하는 작업들, 그리고 AI 에이전트 활용하는 것들 같이 여기에는 계속 매주차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콘텐츠 만드는 전략인데 AI가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도 내가 이 원리나 어떤 워크플로우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 및 완성 부분은 이제 전체 개인지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드시는 부분과 어떻게 AI랑 일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정리하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 워크플로우랑 과정 마무리하는 게 7, 8주차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프리미엄은 맞춤 집중이고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IT 활용이 부족하지만 개인식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신 분, 그리고 방대한 기존 지식 베이스에 개인화된 방향성이 필요하신 분이나 뭐 이런 나는 그룹으로 참여하기는 좀 힘들다거나 일정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대1과 그룹의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근데 1대1은 그 커리큘럼이 있더라도 현안이 있으시면 그걸 먼저 해결해 드려요. 그래서 그걸 뭐 멘토링으로 약간 진도가 밀리거나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간 매주 90분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채널 우선 지원을 해드리고 코칭 과제를 이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완전 맞춤형이기 때문에 개인 패턴에 맞게 커리큘럼이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즉시 해결을 문제가 생기면 해드립니다. 그래서 8주 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결과물들은 결국 코칭은 여러분들이 절반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생 후기는 제가 좀 이따가 발송되는 메일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강생분들이 말씀하신 음성 후기로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작업 속도가 이건 3배가 아니라 몇십 배거든요. 일주일 걸리던 특강 준비를 3시간 만에 하신 교수님, 그리고 연결은 연구 메모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연결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건 교사님, 교사분이시고, 콘텐츠,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실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이런 AI 개인 지식 관리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건 한의사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AI가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제텔카스텐을 수행해 나가는 걸 AI 에이전트가 하고 이런 두 개의 칼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 주신 교사분이 말씀해 주셨고 지속 가능한 습관 현상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코칭 비용이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고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비용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인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제가 쌓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수강생분도 늘어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실 때 한번 제대로 평생 지속할 수 있는 무기를 한번 장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전략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전략 상담으로 시작하는데 아까 물어보신 것과 같이 진짜 나는 바로 결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개인톡을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100% 무료이고 수강 여부는 1대1 전략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문 작성은 여기에서 지금 올려드렸죠. 제가 줌에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접속이 되고 여기에서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일정이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밑부분에 보면 일정 잡는 것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략 상담에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이런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AI 활용 수준 체크를 하고 적정 과정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목표에 맞게 활용 전략 가이드 해드리고 구체적인 기대 효과랑 성공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만 받으셔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개인 지식 관리 방향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작성은 여기에서 해주시면 되고 QR로도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하는데 금방 흐트러지는 개인질 관리를 계속해서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손이 안 가는 노트 시스템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AI를 써봐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메모랑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어떤 콘텐츠 결과물이라든지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분들,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지속 가능 시스템을 평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8주 후의 모습은 훨씬 빠른 연구 메모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보시면 이 안에 찍었죠. 왜냐하면 7개를 한 번에 돌렸으니까 훨씬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AI가 발견해주는 연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나한테 맞는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창작입니다. 빈 페이지의 공포, 그냥 백지의 공포 없는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제안하고 도움을 주긴 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FAQ가 있는데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제텔카스텐을 해보셨는데 실패를 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맞춤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나 뭐 옵시디언이 처음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룹 코칭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대1은 기술적 어려움을 100% 해결하실 수 있게 보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클릭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실 수 있는 가이드와 1대1 지원으로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룹도 이런 멘토링 일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작동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칭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나요?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에 참여 가능하시고
서로 질문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많이 드리긴 했죠.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코칭 중에서 좀 많이 해소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채팅창이나 남겨주시면 제가 예, 답변을 드릴 거고, 예, 리뷰 이벤트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결제는 안 하셔도 되고요. 꽁꽁 혼자서 앓는 것보다는 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금 바로 하실 분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 네.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클로드 지금 구독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초기에, 저도 구독을 할까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 GPT를 현재 쓰고 있는데. 네. 네, 이제 20불을 초기에 결제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 100불로 넘어가게 된 그 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양이 좀 쌓이다 보면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넘어가게 되셨는지가 아,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토큰 리미트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그럼 내가 작업을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토큰 리밋이 걸리면 그게 몇 시간 있다가 리셋이 되거든요. 토큰 사용량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초반에는 그 클로드에 설정해 가시면 사용량 체크가 있어요. 클로드 클라이언트에서도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예, 되고 내가 리밋에 자주 걸린다 하면 이제 제대로 써보겠다 하면 이제 예, 넘어가시는 거죠. 저도 아, 프로로 계속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좀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100불에서 거의 다 쓸 것 같긴 합니다. 100불도 진짜 좀 열심히 쓰면 리밋에 걸리긴 합니다. 어, 뭔가. 그럼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커서에서 오퍼스나 그 소넷 4.5인가요? 오퍼스 4.5인가? 커서에서 이제 구독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랑 콜로드 익스텐션을 깔아서 하는 거랑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명확한가요? 그거는 그 커서 구독을 통해서 오퍼스 호출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건 커서를 구독해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커서는 아무래도 코딩 기반이기 때문에 랩핑을 해서 들어오겠죠. 4.5나 이런 게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커서 자체에서 한번 랩핑을 음, 해서 코딩용으로 아마 조금 변환하는 작업이 있을 네, 겁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는 그냥 모델 자체를 그냥 끌어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 구독을 클로드를 하고 계시면 그냥 그 클로드 모델을 여기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서랑은 별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커서 구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커서는 구독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코칭을 들으셔도 뭐 VS 코드를 쓰셔도 되고 커서를 쓰셔도 되고 그거는 아이디 중에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션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안 불러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MCP를 통해서 연결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생각 들기로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영상으로 1주에서 2주 동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안내 메일이 나갈 거고, 근데 강의 영상은 이게 인코딩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 내일 확인해 보시면 그게 링크는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전 영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확인해 보시면 그 리플레이도 안내 드리고 안내 메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채 밑에, 부채 밑에, 부채 밑에 있는 수첩. 오디오는 지금 좀 오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 그 꽂혀 있는 거 말고, 꽂혀 있는 거 네, 말고. 액주님은 죄송한데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이미지 아직도 처리는 따로 이미지 처리는 저는 이미지를 자체를 잘 넣지 않습니다. 일단 텍스트 위주로 가고요. 이미지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또 별도 과정을 거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도 읽을 수는 있을 건데 그 자체를 첨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전체 공개드리긴 좀 어렵지만 에이전트는 일부 제가 웹이나 후기로 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전략 상담을 제출해 주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상담을 이때까지 제출하시면 그 이후에라도 이걸 수강을 할 때 얼리버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강생 후기는 제가 좀 이따 발송드릴 이 세일즈, 그러니까 코칭 안내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늦기 전에 전략 상담 신청하시고 8주 후에 완전히 새로운 나와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에이전트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웨비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오늘 이 공유한 AI 개인지 관리 시스템이 지식 관리의 어떤 분기점이 혹은 혁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고 꼭 이런 AI 에이전트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클로드를 이렇게 불러와서 쓸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클로드나 아니면 GPT 코덱스 아니면 제미나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써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에이전트 작동 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웨비나 후기를 메일 주소와 함께 카톡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이 리워드로 AI PKM 스타터 킷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 웨비나보다는 조금 발전된 스타터 킷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비나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일단 여기에서 한번 등록을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어쨌든 안내를 드린 걸 보고 오셨으니까 되셨겠죠. 그래서 혹시 링크만 받으신 분들은 이 웨비나도 등록을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SNS에 후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기를 여러분의 계정에 남기고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특별 선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조건은 하단 링크 포함, 그러니까 이 링크를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후기나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고 그 AI 에이전트 PKM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로도 날아가긴 할 건데 지금 참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링크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시면 예, 좀 이따가 링크를 제가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시면 하나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1대1 전략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혹은 바로 결제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서만 내시면 나머지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런 후기 이벤트나 오픈 채팅방 링크는 상담 신청 완료 페이지 혹은 채팅방 공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업데이트 해 놓을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하신 분들 혹은 나는 내 지식 관리를 진단받아 보고 싶다 하시면 1대1 전략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출해 주셔도 제가 30분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개인식 관리의 방향성을 제공해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코칭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 성장을 항상 응원하고 저는 지원하는 생산적 생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조금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로서 문제가 되는 분은 없었어요. 윈도우라도 돌리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현재 컨셉은 제가 다른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 보면 에이전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코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게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코딩 팩토리나 아니면 데모상 개발단 아니면 AI 싱크 클럽 이런 쪽에 가시면 개발자분들이 대화하시는 거 보고 좀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가면 바이브 코딩을 배울 수 있고 바이브 코딩을 하면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SNS는 뭐 블로그든 스레드든 제 계정을 아시면 태그를 해주시면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한테 뭐 채팅방에 올리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 연락을 주셔도 제가 후기를 어떤 걸 제공해 드릴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ZK 머신은 여러분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끝났으니까 잠시 닫고 ZK 머신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구글 로그인 하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서버를 따로 돌리진 아직 않기 때문에 와서 여기에 예, 구글 로그인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API는 아직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단계까지 제가 구현은 안 했는데 조금씩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터 킷은 채팅방에 그냥 후기를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되고 SNS 이벤트는 여러분들의 SNS에 그 후기 내용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오늘 들은 웨비나 후기를 남겨주시고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다른 별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채팅방은 지금 다 들으셨던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외부에 공개하실 수 있으면 이게 예, 저도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혜택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터 키트는 지금 오픈 채팅방에 후기를 메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2, 3일 내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저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100분 질문 넘게 또 참여를 드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 계시네요. 질문 있으시면 뭐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 조금만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옵시디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옵시디언 싱크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성능이 좀 괜찮은지가 다른 질문은 궁금해요.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조금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도 전략 상담에 오시면 이런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건데 그거를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좀 조금 알려드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전략 상담에서 좀 방향성을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옵시디언 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종 OS 간의 동기화를 원하시면 옵시디언 싱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뭐 나스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긴 한데 저는 예, 옵시디언 싱크가 제일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칭 내용, 예,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신데? 네, 기본적으로 원래 옵시디언을 썼었고 거기에 지식을 쌓아 나가면서 연결하는 방식을 또 에디터나 이런 걸 보기엔 옵시디언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각적인 그래프 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노트는 옵시디언에서 하고 그걸 거기에 접근해서 가공하고 이런 에이전트를 돌리는 건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커서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음. 네, 옵시디언 싱크는 아무래도 유료니까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모바일은 아무래도 조금, 예, 거기서 노트를 막 직접 작성하고 한다기보다는 확인하거나 수집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내용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는 합니다. 옵시디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음성 입력이라든지 이런 워크플로우를 좀 쓰시면 훨씬 수집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시 15분이 됐고 예상한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콘텐츠를 계속 개인식 관리에 대해서 발행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제 채널이나 아니면 뉴스레터 그 채팅방에 계시면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개인지식 관리 그리고 생산성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다양한 콘텐츠와 코칭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적 생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옵시디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옵시디언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